최근 화제가 된 바다 건너 이웃나라 일본의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 가와타쇼코 시장은 지난 5월 출산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선언한 거죠. 노동하는 여성이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쓴다는데 그게 왜 화제가 됐을까요? 바로 일본 여성 지방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그의 휴가 선언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교육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습을 보며 정치를 결심했던 가와타 시장은 대학 졸업 후 2015년 교토시청에 들어가 생활보호 업무 등을 담당했고 2023년 33살의 젊은 나이로 일본 최연소 여성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가와타 시장은 취임 이후 보육 환경 개선과 인구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는데요. 오는 9월 첫 자녀 출산을 앞둔 가와타 시장은 출산 전후로 약 4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일본 민간기업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가와타 시장은 야와타시청 직원에게 부여되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 기준을 준용해 출산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휴가 기간에는 노세시게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와타 시장은 시 공무원들과 전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출산휴가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출산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재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주요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여론조사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가와타 시장은 임신 사실을 공개할 당시부터 논란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이라가시 에리카 일본 중의원 역사상 처음으로 약 한 달간 공식 출산 휴가를 사용했을 때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었다고 하네요. 반면 여성 정치인의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6일 사설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재임 중 자녀를 갖는 것은 더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경력을 포기해야 하고 경력을 쌓고 싶으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그런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논쟁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육아, 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쓴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이렇게 화제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인식의 수준은 아직 낮음을 보여주는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었네요. 여전히 가부장적 유교 문화가 강한 동아시아권에서는 많이 좋아졌다 해도 여전히 출산의 강요와 남아 선호 사상이 여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산을 요구하기 전에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괜한 생각을 했었나 봐. 너를 믿어보겠다고 잘 알았어. 너의 마음을 이제서야 안겨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늘 그래왔어 한치의 오차 없이 어쩜 애쓰면 쓸수록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진심이었기에 더 초라한 이 밤 널
잃고 싶지 않아서 놓쳐왔던 나를 이제는 찾아보려 해. 널 놓아줄게. 앞으로 난 오늘의 공기를 미워하게 될 것 같아. 내가 끔찍하게 작아졌던 오늘 밤을 떠올리게 될 테니까.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늘 그래왔어. 한치의 오차 없이 어쩜 애쓰면 쓸수록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진심이었기에 더 초라한 이 밤 널 잃고 싶지 않아서 놓쳐왔던 나를 이제는 찾아보려 해. 널 믿었는데 같은 꿈을 꾸고 있다 믿었는데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이젠 다 잊어야만 해. 진심이었던 나만 바보가 돼. 네가 정말 널 사랑했다면 애틋한 인사는 하지 말아줘. 그 인사가 날 다시 흔들지 않게 내가 마음껏 널 미워할 수 있게 악역이 돼줘.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오천 FM 공동체 라디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권진아의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였습니다. 이 노래 듣고 약간 빵 터지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본선 탈락을 했죠. 사실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했는데 이 옥천 읍내도 그 월드컵 우리 대표팀 경기 있는 그 아침에는 정말 읍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그 시간대가 그 동네 고양이들 밥 주는 시간대라 돌아다 보는데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럴 정도로 다들 열심히 응원을 하셨는데 정말 역대 최고의 선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그 남아공전 보실 때 많이도 화를 내시던데 저는 사실 남아공전 그 전반전 보고 야 틀렸다 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예, 일찍 접었더니 저는 좀 분노가 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저희가 6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국가대표팀 이제 그 여러 번 나눠서 모레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오늘 홍명보 감독과 이강인 김민재 선수 포함해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 팀이 오늘 오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공식 환영 행사가 없는 것도 12년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용히 입국을 하시는데 이미 정명구 회장님이나
홍명보 감독님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사실 이 축구 대표팀의 상황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사실 지금 국내 여러 대표팀들이 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중 축구와 농구가 좀 많이 심한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그 방송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이제 오래된 스포츠 덕후로서 또 한때 스포츠 기자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특히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여론을 안고 돌아와야 하는 좋지 않은 성적과 함께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너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번의 계기를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시민 이 팬들의 여론을 잘 받아서 좀 공정한 과정들 그리고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는 환경.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일본의 여성 첫 시장의 첫 출산 휴가를 둘러싼 진짜 논란이라는 단어도 전 쓰고 싶지 않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성적을 요구하면서도 잘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했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닝 멘트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제가 경향신문 내에 즐겨보는 그 젠더 전문 매체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플랫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쭉 꾸준히 보고 있는데 그 플랫팀이 쓰신 기사를 기반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현재 이 현상에 대한 그 사설도 따로 논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젠더 쪽이 아닌 국제팀에서 다룬 또 기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향신문에서 나머지 글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이 됐어요. 지난주 또 방송을 제가 결방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도 좀 몸이 많이 갑자기 안 좋아서 이상하게 제가 주말이 되면 자주 아파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날도 일요일 점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저녁을 먹고 또 체해가지고 체한 게 아니라 위경련이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녹음을 못 왔고요. 사실 다른 날 추가 녹음을 해도 되는데 이게 증세가 쉽게 빨리 낫지를 않아서 한 주를 푹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 결방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방송 나갈 때면 7월인데 여러분들은 2016년에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솔직히 아프다 끝났어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좀 몸이 자주 아프기 시작했는데 올해 초부터 또 크게 아파가지고 아팠다가 나았다가 이거를 거의 지금 겨울로 계속 루틴으로 계속 쭉 아프고 있어서 홀수달에 좀 크게 아프고 짝수달이 조금 나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주기가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제 정말 확실한 인프제거든요. 확실한 인프제상. 그러니까 인프제가 계획적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완벽주의 기질도 있는 사람이라서 뭔가 계획이 뒤틀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뭔가 변수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 올해 상반기는 개인적으로 이 몸이 안 좋으면서 틀어진 계획들이 너무너무 많았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되게 많이 줄였어야 했고 뭐 방송만 해도 결방이 몇 번 있었고 이랬던 상황인데 아무쪼록 여름 잘 보내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만족도 있는 방송, 만족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월드컵을 생각하면서 고른 곡인데요. 첫 번째는 BTS 정국님이 불렀던 2002년 카타르 월드컵 공식 음악이기도 했던 저는 그 개막식 무대에 정국님이 올라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우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Dreamers 들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The Score가 불렀던 Legend. 여러분도 아마 그 스포츠 관련 각종 예능들 보시면 아마 좀 익숙하게 들으셨던 음악입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e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Here's to the one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Here's to the one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Here we go. It's about time that we set it off. Here we go. Red lights, I could never stop. A dreamer with the fever to be great was all I ever want, was all I ever wanted. A fighter with the fever for the fame was all I ever want, was all I ever wanted. Got me singing like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This fire's a weapon.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Won't stop till we're legends. Won't stop till we're legends. Here we go. It's my turn to make history. Here we go. When I'm gone, they'll remember me. Yeah, a dreamer with the fever to be great was all I ever want, was all I ever wanted. A fighter with the fever for the fame was all I ever want, was all I ever wanted. Got me singing like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This fire's a weapon.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Won't stop till we're legends. Won't stop till we're legends. Won't stop till we're legends. Blood, sweat, I'll break my bones till all my scars bleed golden. My name's forever known.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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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Blood, sweat, I'll break my bones till all my scars bleed golden. My name's forever known.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This fire's a weapon. Bang bang, bang bang, won't stop till we're legends. Won't stop till we're legends. Come and catch ya. 함께 사는 세상 더 잘 살기 위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해보자. 주변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일단 do it. 두루두루 뚜뚜뚜. 매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누르두루 뚜뚜뚜. 예, 지난달에 결방을 하면서 한 주 미뤘기 때문에 저희 이제 7월 첫째 주에 소식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 2개랑 연속 기획 기사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예,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 기후정의학교 소식입니다. 이 대전 기후정의학교가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해요. 꽤 오래됐죠.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대전 기후정의 모임, 대전 녹색당,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공동 주최로 지역에 있는 이제 민중건강연대, 두레약국, 푸릇한밭, 한반레츠 기후동아리, 동네방위 기후정의가 후원을 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힘을 합쳐서 올해 5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운동은 환경 운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폭주하는 전쟁과 경제 성장, AI와 금융 자본주의까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모두 기후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삶의 궤적 속에서 기후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해답을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더 깊게 연결되고 더 단단하게 공부해 봅시다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일시는 7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빈들 공동체 교회 4층에서 진행됩니다. 여기 위치가 중흥로역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가시기도 굉장히 편한 곳입니다. 교육비는 전체 강의비는 5만 원이고요. 강의 때마다 비건 간식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을 문의하시면 이 강의 비용을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화면으로 제가 그 기후정의학교 웹자보를 띄워드렸는데요. 그래서 쭉 내용 보실 수 있고 지금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 이 7월 2일에 있는 1강이 우주 군사 기술로 인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후위기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 대전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함께 많은 위로의 마음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우주 군사 기술로 인해서 이 기후위기에 어떤 가속화를 갖고 오는지 강의가 있고 7월 2일 2강에는 반도체 AI 신드롬에 맞서는 기후정의란 해서 이 반도체 산업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아마 오늘 지금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 개의 산업을 크게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기후정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요. 3강 7월 16일에 진행되는 3강은 이 주거권과 기후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당장 대표적으로 우리 옥천도 그렇지만 낮은 지대에 지내시는 분들, 뭐 그게 반지하가 됐든 그 옥천도 3년 전에 굉장히 큰 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7월 초에. 그때 그 홍수에 가까운 그 많은 비가 갑자기 내렸을 때 또 옥천이 지금 몇 년째 가물거든요. 그런 상황에 홍수가 갑자기 확 온 거죠. 그러면서 뭐 옥천 은만에도 보면은 그 약간 외곽으로 나가도 낮은 산들을 깎아서 지은 산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 일가족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형제분들이 같이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신 곳이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도 했고 뭐 특히 뭐 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홍수가 났을 때 어떤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좀 불안정한 집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뭐 이런 기후 위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난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결국 주거권과 기후 위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 같고요. 7월 23일 네 번째 시간엔 폭주하는 금융 자본주의 어떻게 기후와 세상을 망치나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멀리 인제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전국적인 또 활동과 집필과 연구 작업을 이어가시는 저도 참 애정하는 분인데요. 최은정 쌤께서 오실 예정이고요. 7월 30일 마지막 강의에는 기후 정의를 위해서 녹색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이 정치에서도 녹색 세상을 그려나가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죠. 그게 뭐 탈핵이 될 수도 있고 앞서 1강에서 4강까지의 그런 이야기들과 연결돼서 정치와 기후 위기
연결해서 또 강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되게 알찬, 사실 이 이야기를 2시간마다 끊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알찬 강의들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강의별로도 들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5개 강의를 다 듣기 힘드시다면 좀 선택해서라도 신청해서 지역에서 많이들 들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최소년이 부르는 긴 꿈. 수상한 밤들이 계속되던 날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빛바래간 내 웃음이 눈치 없이 삐져나올 때에 푸른 바람이 그쳐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내 안에 숨만이 너는 조금씩 궁금해할 때 I want to shoot a movie with you. Hold your hand and walk on fire with you. Why am I blooming when I'm naked? You walk and change the world to be with you. So take my hand, walk on fire with you. Oh yeah. 거짓말 같은 하루를 흘려내고 너를 내게로 끌어안을 때면 참 이상해. 난 좀 더 시간을 잡아두고 싶어. I want to shoot a movie with you. Hold your hand and walk on fire with you. Why am I blooming when I'm naked? You walk and change the world to be with you. So take my hand, walk on fire with you. Oh yeah. 최소년의 긴 꿈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지난 6월 초에 이제 환경의 날이 있었죠. 6월 5일이었는데 그 환경의 날을 맞아서 한국일보에서 특집 기사 연재를 6개를 하셨어요. 주제가 야구장 쓰레기를 주제로 해서 6개의 기사를 연재를 하셨는데 6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KBO 리그가 그 프로 스포츠 중에서 지금 흥행을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작년이 1200만 관객을 처음으로 찍었고 올해 지금 페이스로 따지면은 1300만까지 찍을 수 있는 페이스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구장이 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좌석수가. 그래서 그걸 다 채워도 1300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저희 야구 팬들이 제일 원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가장 최근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수가 2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고 안표도 많고 저만 해도 가까이 살아도 표를 못 끊어서 못 갑니다. 접속을 하면 6,000명 들어와 있고 이래요. 제 시간에 들어가도. 예, 이런 상황이라서 좌석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1,300만까지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작년보다도 지금 가파른 추세로 지금 매진이 되고 좌석수가 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흥행과 맞물리면서 야구장 쓰레기도 당연히 인원수 대비해서 많아지겠죠. 현재 국내 다회용기를 도입한 곳은 서울 잠실야구장, 수원 KT 위즈파크, 인천 SSG 랜더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 나머지 지역에도 그 매장별로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 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좀 야구장 쓰레기와 다회용기 사용에 관련해서 점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이제 크보플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그냥 민간단체다 보니까 각종 자료들을 좀 얻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기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의원실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번 기사들이 참 좋았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한국일보 있는 기사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정규 시즌, 가을 야구 빼고입니다. 정규 시즌만 따졌을 때 이 관중과 일반 폐기물의 증가수가 어떤가 이런 걸 보여줬는데요. 지금 일단 보시면 증감률이 관중이 늘어나는 거는 52.3%인데 쓰레기는 오히려 66.2% 늘었습니다. 이 구장별로 보시면 가장 크게 누른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일단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163.4% 하면서 이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 신구장을 이전을 하면서 그래도 전에 그 이글스파크는 제 기억에 12,000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제 볼파크가 18,000석이거든요. 그리고 이 좌석을 채우는 비율도 지금 충성도가 볼파크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글스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위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란히 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같은 게 너무 낡기도 했었고 이때만 해도 하나 이글스가 인기가 지금보다 좀 많이 낮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글스파크의 평일 저녁 경기 보러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 한산하게 저는 이제 두산 베어스 팬이다 보니까 원정석에서 경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한산한 자리에서 경기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볼파크는 자리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수의 차이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관객 수는 113.6%, 그 다음에 쓰레기는 163.4%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이 늘은 인원수 대비 쓰레기가 제일 많은 곳은 보면 잠실야구장이에요. 이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죠. 관중 수는 36.9% 늘었습니다. 근데 쓰레기는 132.2%가 늘었어요. 거의 4배 가깝죠.
이 원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여기는 다회용기도 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표 또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한국일보 기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이 도쿄돔 가까운 일본에 있는 도쿄돔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르게 쓰레기 배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트병 솔직히 그 라벨도 안 떼고 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환경미화원 선생님들 인터뷰를 보면 그 내부에 그 물 같은 게 음료가 남아 있을 때 그거를 따로 버리는 게 굉장히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게가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힘드시대요. 근데 도쿄돔 같은 경우에는 병 뚜껑까지 따로 분리 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는 나이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이 대전 사례인데요. 회수율 96.3%의 꿈돌이컵. 그래서 다용컵을 사용하는 이제 대전 그 하나생명 볼파크의 이야기를 이제 현지에 오셔가지고 취재하고 가셨고요. 네 번째는 ESG를 외치는 대기업들. 정작 프로야구단은 탄소 사각지대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스포츠가 예를 들어서 고척돔을 홈으로 쓰는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자생구단이 아니고 모기업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일종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보다는 약간 홍보 투자 개념의 구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ESG에 대한 고민이 각 프로야구단이 너무 약하다라는 걸 지적을 해주셨고, 다섯 번째는 쓰레기를 줄이면 상 받는다. 메이저리그의 특별한 순위 경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크보풀에서 오야시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음수대 설치하는 이 야구장에 음수대를 설치하자. 그러니까 생수를 마실 게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할 때 제가 담당을 했던 게 이 해외 리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가를 제가 서치를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특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말하면 우리 녹색 상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상이 있더라고요. 그 녹색 가치에 맞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해서 지역에 기여를 하고 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각 구단들이 그 고민이 많고 실천을 하고 있고 그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사무국에서 시상을 매해 끝나고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야구 문화 남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해서 저희 크보풀에서 크보풀 창립 때부터 수고하고 계시는 프런트 제재님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보풀 활동이나 크보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한국일보 이 환경의 날 특집 기사 마지막 편이었던 크보풀 인터뷰를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환경의 날 특집으로 이렇게 미국까지 직접 가시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 이 연재 기획의 이름이 최다 간증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구장 쉽게 그냥 여러분들 물론 표 구하는 건 어렵지만 야구장 즐겁게 갔다가 즐겁게 오고 싶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대해서 리플들을 보면 다 반가워하시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즐겁게 그냥 간편하게 갔다 오려고 하는 건데 일회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도 읽어보시고 리플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왜 야구장 폐기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실천해
해 주시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그리고 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거 같은 경우에는 LA 레인저스에 직접 그 기자님이 가셨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요게 야구장마다 좀 많이 있어요. 이 대전 하나생명 불파크도 요거 비슷한 그 용기가 아니라 여기는 용기를 따로 파는 게 아니고 그 한 매장에서 이제 그 판매할 때 그냥 아예 그릇으로 그냥 다회용기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요거를 따 오신 데도 있던데 요게 각 야구장마다 이 헬멧 용기가 약간 특성화돼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예쁜 에인저스 컵은 요것도 다회용기 컵입니다. 양도 맥주가 들어가게 되게 좋아요. 사실 대전의 다회용 컵의 문제가 뭐냐면 맥주가 들어가기에 잔이 솔직히 작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회용 컵 일부러 안 쓰시는 분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에인저스 이 로고가 딱 담겨 있는 요 다회용기 너무 예쁘죠? 예. 우리도 이런 게 좀 문화도 되고 이런 거 판매도 해가지고 많이들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대전의 꿈돌이 컵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꿈돌이 컵을 너무 귀엽고 예쁘게 만드니까 오히려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회수율이 96%라고 하잖아요. 96%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왜 나머지 4%는 되지 않는 건가?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그냥 판매를 하면 오히려 다회용 컵을 뭐 물론 그래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기념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나머지 하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스텔라 장이 부른 42년차 낭집사의 노래라는 곡인데 이 곡은 일종의 캠페인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제지 회사 중에 하나인 그 우리 강산 푸르게로 유명한 그 곳에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획 제작을 했고 이 우리나라 이 우리 강산 푸르게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무 심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공익 활동으로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텔라 장이 이 삭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귀염귀염한 노래인데요. 이게 스텔라 장님의 그 얼굴이 보이는 버전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귀여운 삭. 사실 저는 삭이 좀 친숙한 게 고양이랑 아무래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양인 줄 알고 구조했는데 알고 보니 삭이었고 뭐 이런 경우도 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삭을 이렇게 귀엽게 일러스트와 함께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든 게 있으니까 여러분 너튜브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식 음원이 7월 3일 저희 방송 나가는 7월 3일 날 공식 음원으로 음원 사이트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거는 아직 이제 음원으로 오픈되기 전이어서 그 너튜브에 올라와 있는 버전으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스텔라 장이 부르는 42년차 양집사의 노래. 냥이 키우세요 혹시 우리 강산 푸르게도 키워요 냥이 삭냥이 멸종위기 보호동물 우리의 토종 고양이 삭 근데 우리가 나무를 쓱싹 심었더니 먹을 게 많아졌냥 살기 좋아졌냥 우리 숲 여기저기서 샤삭 나타나요 우리 삭이 여기저기 샤샤삭 늘었네 귀여워서 다가가면 사삭 숨죠 알고 보면 맹수래요 오삭 근데 또 취미는 맑은 물수영 물고기 보면 군침이 삭 도는 물속성 우리 숲 여기저기서 샤삭 나타나요 우리 삭이 여기저기 샤샤삭 늘었네 상냥한 외모에 그렇지 못한 사냥력 들쥐 해충냥냥 펀치 우리 숲의 수온양이 돌아와줘 고마워요 우리 숲 여기저기서 우리 숲에 샤샤
봅니다. 삭삭사사사사사삭. 노래 굉장히 귀엽죠? 샤샥샥, 샤샥송이라고도 돼 있던데 아주 귀여운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크보풀에서 이번에 유니폼 수리권 워크샵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 여러분들 유니폼 구입하시면 보통 얼마나 몇 개나 구입을 하세요? 저는 사실 유니폼을 많이 구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굿즈도 그렇고 그게 어떤 환경적인 가치를 생각해서도 있는데 제 스타일 자체가 한 개 사서 이렇게 오매불망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부산베어스 유니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 37번 박건우 선수의 유니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야구 보신 분들 알겠지만 박건우 이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걸 갖고 있냐라고 하시겠는데 이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런 이적한 선수의 유니폼 옛날 뭐 예를 들어 은퇴한 선수도 유니폼 이런 거를 입고 있으면 뭔가 내가 나 좀 최근 팬 아니야 좀 된 팬이야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저희 그 두산베어스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산베어스가 창단 때부터 굉장히 오래 그 특정 이 F 브랜드하고 30년 넘게 협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A 브랜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 회사를 바꾼 케이스가 아니라 이 브랜드가 야구복 이런 지원이라던가 만드는 사업을 없앴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게 헤어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된 팬이면 이 F 이 로고가 좀 부심입니다. 약간 진리, 부심, 뭐 이런 팬 부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아직도 갖고 있고 새 유니폼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했던 선수 마킹했던 선수가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뭐 기분 나쁘게 이적을 했다거나 두산베어스에 최근에 좀 이런 일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래서 좀 이거를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요즘 이제 제가 이거 구입할 때는 2018년에 8만 원 정도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10만 원 훨씬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떼서 뭐 다른 걸 해 보려고 해도 사실 요게 그 재질 자체도 그렇고 좀 리폼하기가 막막해요. 그리고 이 마킹이라고 해서 이 마킹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 천에다가 박는 형식인데 이걸 떼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떼고 나서도 자국이 굉장히 심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고 요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래서 최근에는 이 유니폼을 리폼해서 뭐 가방으로 만드셔서 뭐 쓰시는 분들을 저는 좀 그래도 종종 봤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도 유니폼을 구입하고 나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도 구입하는 것 못지않게 당연한 권리이다라는 걸 야구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리폼을 해보는 워크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역삼역 근처에 있는 오렌지 플래닛 강남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준비물은 이렇게 이제 입지 않는 저는 입습니다만 혹시 입지 않는 야구 유니폼 있으시면 그거 한 벌, 그다음에 혹시 안 입는 옷 같은 거를 좀 추가로 갖고 오시면 이 리폼할 때 혹시 이렇게 요런 천을 좀 더 써보고 싶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진행을 위한 최소 비용인 8,500원,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보풀이 수익을 전혀 갖고 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진짜 진행을 딱 위한 뭐 재료비, 그다음에 진행자분 이렇게 진행자분도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건데 최소 비용이고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을 하고 그게 채택이 돼서 기부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희망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해당 페이지에서 이제 크보풀 검색하시면 이 해당 신청 페이지 내용들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참가비 기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현장에 가시는 게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마킹한 유니폼을 어떤 방식으로 나는 좀
리폼해 보고 싶다, 리폼해 봤다 이런 거를 인증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참여 이벤트 선정되신 분은 편의점 상품권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코브풀 유니폼 수리권 워크숍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바니즈 크리에이터 행진님을 모시고 저희가 수리하는 워크숍을 갔는데 사실 저는 이거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데 이 내 유니폼을 또 사실 누구한테 맡기는 거는 또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수리하는 방법을 직접 배운다면 뭐 그 이외에 다양하게 해볼 수도 있고 사실 나에게 맞게 뭐 예를 들어 가방만 해도 긴 가방, 짧은 가방, 그다음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옆으로 매는 형식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러닝하기도 좋게.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작은 가방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좀 디테일하게 나의 요구에 맞춰서 수리를 해볼 수 있으니까 배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참여 인원이 이게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인원수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211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이젤의 여름의 방정식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6월 10일에 발매된 싱글 앨범 곡인데요. 이젤님은 싱어게인 3 보신 분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 소프트락을 부르시지만 이게 약간 톡톡 튀는 분위기의 매력이 있으셨던 분이죠. 여름 분위기와도 이 제목부터가 여름의 방정식이잖아요. 여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저는 청량감이 약간 사이다 같은 레몬 향이 나는 사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던 노래입니다. 이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도무지 뭐 하나 풀리지 않는 여느 날들의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글쎄 결론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새드 엔딩은 던져버리고 전부 다 앞질러 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라고 곡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저희 8월 둘째 주 이제 휴가 러시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휴가 특집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름 휴가 관련된 뭐 사연도 좋고 뭐 신청곡 듣고 싶은 곡 남겨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그때 방송으로 송출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해 주시는 방법은 저희 프로그램 땡스타그램 루카의 오키오키랜드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공지글 아래에 리플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혹시 땡스타그램을 안 쓰신다 이러면 저희 방송국 대표 메일인 obn1049 네이버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휴가 특집 노래 신청합니다. 사연 신청합니다. 이러시면 제가 PD님들께 받아가지고 방송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들 그리고 저도 뭐 지난 2번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이런 썰을 풀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저의 또 여름 휴가 이야기 여름 방학 이야기들 내지는 여름 사실 저는 여름에 일한다고 그렇게 많이 놀지는 않았었는데 다른 방학 이야기 또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가스로 올랐던 기차에서 보기를 외친 날 날리는 여름의 들판 위로 너를 데리러 가 방향을 모르는 저 구름에도 이름이 있을까 너 같은 노래와 닮아 있어 울고 싶던